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코스피 월봉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코스닥 월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먼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까지 급락을,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던 적이 바로 이렇게 세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IMF 때였습니다. IMF 때 뭐 1000포인트도 돌파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200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왔잖아요. 그때도 한 2000포인트까지 갔던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오르다가 작년이죠. 작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도 한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한 14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큰 거시적인 상황을 일단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의 시장 상황이 급등락을 굉장히 좀 반복했었던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특이점은 이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그때 뭐 한 1000포인트까지 갔었다가 300포인트까지 이렇게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스닥 상황에서 보는 좀 유일하게 코스닥 상황에서 좀 볼 수 있었던 이제 특이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뭐 이때도 이제 금융 위기 상황이 있고, 이때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팬데믹 상황에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지금 3000포인트 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을 이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될지를 분명히 좀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어떤 주가 급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이 경기 통화 정책을 썼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죠. 근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크게 이 두 요 분기점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80년대 후반 주가 지수도 오르고, 그때는 그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주값이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지수 떨어지면서 집값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뭐 이번에는 좀 부동산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죠. 지금도 물론 좀 올라가긴 했지만 부동산도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이때 뭐 부동산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주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이었고 바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때 뭐 부동산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거의 2005년도, 6년도 뭐 이때만큼 오늘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 있어서 과거의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동산도 분명히 조정이 될 거고 주식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주식 유튜브를 하는 저로서는 뭐 주식이 많이 오르길 바라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좀 일단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정될 여지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장이 있다가, 그리고 점점 어떻게 보면 그 악성 매물들이 이제 쌓여가는 시점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산 분들은 다 이제 손실권이죠.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악성 매물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면 매물을 이제 계속 부르게 되는 거죠. 이제 매물을 부르면서 그 매물의 매도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주가가 확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가 꺾였을 때 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이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지금서부터는 제가 종목을 하나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버스인데요. 이제 인버스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오르면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인버스는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가 6,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급등했었던 때죠. 바로 아까 지수가 이제 반토막이 났을 때 이 종목은 50%가 가까이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6월 말에 최저점을 찍고 지금 그때 대비해 가지고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그거랑 이제 비슷하죠. 완전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존스 비롯해서 나스닥 일단 반등을 성공을 했어요. 이유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도 좀 지금 어려운 시장에선 볼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자, 바로 종목 이어나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배터리 종목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농화성은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종목도 조정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왜? 지수에 따라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 시간으로는 2.13% 상승 마감을 해서 좀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지금 뭐 실적도 좋고 뭐 수주도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급등했었던 LNF나 에코프로 BM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 시장에서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농화성 그리고 CIS 이 두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로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결국에 지금 그 2차 전지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액체죠. 그 액체인데 그거를 결국에 이제 고체로 바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기술적 난제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뭐 화재 위험도 훨씬 덜하고 안정성도 좋고, 그리고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충전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건데, 그 제가 얼마 전에 SD 그 외장 하드를 샀어요. 원래 예전에 HDD를 썼거든요. 다 이제 그때는 이제 크고 그랬죠. 근데 SSD가 이제 나타나면서 점점 이제 SSD 시장이 HDD 시장을 이제 잠식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고 있죠. 근데 지금도 이제 뭐 HDD를 팔긴 하지만 가격이 훨씬 이제 저렴하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요. 지금 이제 대부분 쓰시고 계신
컴퓨터는 대부분 HDD거나 혹은 SSD 두 가지가 이제 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D 드라이브에는 SSD 들어가고 뭐 C 드라이브는 HDD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써보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똑같은 성질의 일을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SSD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액체에서 고체로 가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다. 그럼 지금 이제 LNF나 에코프로가 오른 것처럼 이와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왜냐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종목도 이제 한농화성이랑 CIS가 있습니다. CIS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뭐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팬데믹 상황 대비해가지고 지금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럼 시가총액 1조가 훌쩍 넘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담이 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7배가 이제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왜냐?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죠. 3,300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3,300억이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RS라는 종목도 전기차 실리콘 케이블, 전기차 케이블 실리콘 뭐 이런 관련 종목으로 이제 갔는데, 뭐 전기차의 직접적인 뭐 어떤 뭐 수혜를 확실히 있거나 뭐 이런 종목이라기보다도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 관련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도 있고, 대외 에이텍 뭐 그리고 임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원화성은 이제 리비안이라는 그 미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인데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루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어떤 대형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뭐 워낙 세계 선두권 업체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서 상장하는 업체들이 생겼을 때 뭐 주가가 이제 수혜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센트라모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이 테슬라 뭐 관련주로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상승이 워낙 경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리비안이라는 그 신생 전기차 업체, 그리고 임팩, 루시드라는 신생 자동차 업체가 얼만큼 테슬라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홍준표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막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뭐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더 호재가 많았던 한 주말 동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고, 지지율도 조금 이제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관련 종목들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 그 1차 슈퍼위크에 있었는데 오늘 이제 압승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50%가 넘은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로 대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이런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좀 뭐 크게 상승하거나 뭐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가면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간 상황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결론을 맺으면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단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 위주로 계속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단기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대체 휴일인데 대체 휴일 좀 잘 쉬시고요.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